자, 오늘 그 1차 방정식의 활용, 비율에 관한 문제하고 속도에 관한 문제만 좀 볼 거예요. 유형은 전부 6개인데요. 속도 유형이 5개로 좀 많아요. 자, 일단 비율에 관한 문제. 자, 1021번 읽어보면 무영이는 며칠 동안 여행을 다녀왔는데 여행 기간의 3분의 1은 잠을 잤고 12분의 1은 차를 탔으며 4분의 1은 관광을 했다. 식사와 쇼핑, 나머지 시간을 합하면 24시간이다. 총 여행 시간, 총 몇 시간 동안 여행했는가? 뭘 X로 넣을까? 여행 시간? 그렇지. 자, 지금 이 문제는 1021번은 총 여행 시간을 X를 놓고 식을 세워야겠다. 식을 한번 세워볼까 그럼? X 곱하기 3분의 1 더하기 X 곱하기 11분의 1 더하기 X 곱하기 4분의 1 더하기 24는 X. 그거를 3분의 1 X 곱하기 3분의 1을 3분의 1X라고 우리 표현하지. 12분의 1 곱하기 X도 12분의 1X. X 곱하기 4분의 1을 4분의 1X. 그리고 24시간을 더했더니 X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식을 세우면 되겠다. 그죠?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네요. 자, 이렇게 식 세워서 X값 구해주시면 되겠고요. 1025번으로 가보면 이거 좀 어려워. 문제 한번 읽어볼까? 자, 원생이가 읽어보세요. 어머니가 떡을 만들어 3형제에게 나누어줬다. 첫째에게 만든 떡의 절반을 주고 한 개를 더 주었고 둘째에게도 남은 떡 절반을 주고 한 개를 더 주었다. 셋째에게도 같은 방법으로 떡을 주었더니 어머니에게는 3개의 떡이 나왔다. 다음에 자, 1번. 어머니가 만든 떡의 개수를 X라고 할 때 첫째, 둘째, 셋째에게 나누어준 떡의 개수를 X를 사용한 식으로 나타내어라 라고 돼 있지. 그러면 얘가 첫째, 둘째, 셋째에게 나누어 준 것, 그리고 남은 것도 식을 세우는 게 좋아. 자, 어머니가 만든 떡 전체를 X라고 놨잖아. 근데 첫째한테 얼마만큼 나눠줬대요? 만든 떡의 절반을 주고 한 개. 그러면 식을 뭐라고 할까? X 2분의 3X 2분의 3? 왜 2분의 3? 만든 떡 X에 절반을 줬잖아. 2분의 1 2분의 1 X. 2분의 3이면 X보다 더 많으니까. 그래서 나누어 준 거는 몇 개? 2분의 1 X 한 개를 더 줬는데. 1과 2분의 1 2분의 1 X 만든 떡의 반과 한 개를 더 주신 거야. 그치? 그럼 남은 게 얼마일까? 전체 떡이 X개잖아. 그치? 그러면 그거의 반 더하기 1을 줬잖아. 남은 거? 이거의 반 빼기 1이 되겠지. 둘이 더한 게 X가 돼야 되잖아. 그치? 그래서 첫째한테 준 떡은 이만큼. 그치? 둘째한테는 이거의 반과 하나를 더 줬대. 그걸 식으로 만들면 4분의 1 X 더하기 1 이거의 반인데 이거의 반은 어떻게 알아? 마이너스 2분의 1 그리고 더하기 1 더하기 1. 그래서 둘째한테 나누어준 떡이 이거 계산하면 4분의 1 X
플러스 2분의 1개라고 식이 나오는 거야. 그러면 남은 떡은 이거에서 이걸 빼야 되지, 그치? 그러지 말고 이거의 반보다 하나가 덜 남았겠지. 그래서 얘는 남은 건 4분의 1x 빼기 2분의 1보다 하나가 더 적은 거야, 그치? 그치? 그래서 얘를 정리하면 4분의 1x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첫째한테 나눠준 거, 둘째한테 나눠준 거, 둘째한테까지 나눠주고 남은 거. 그럼 셋째한테 또 어떻게 줬대? 똑같이 줬대. 그럼 어떻게 줬어? 8분의 1 x 빼기 2분의 3. 여기만 2분의 1 곱했잖아. 얘도 2분의 1 곱했지. 마이너스 4분의 1. 2분의 1을 곱하는데 4분의 1이 돼? 4분의 3. 4분의 3이 줬겠지, 그치? 그래서 이게 첫째, 둘째, 셋째한테 나누어준 떡의 양이 되겠다, 그치? 자, 다시 한번 명확하게 식을 세워볼까? 자, 첫째한테 나누어준 떡. 2분의 1 x 더하기 1. 남은 건? 2분의 1 x 빼기 1. 그렇지. 첫째한테 준 남은 건 이게 되겠어. 둘째한테 준 건? 4분의 1 빼기 2분의 4분의 1만 하면 안 되고. x 빼기 2분의 1 빼기 더하기 1. 그렇지, 그죠? 그럼 여기는? 4분의 1 x 빼기 2분의 3. 빼기 2분의 1 빼기 1. 1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4분의 1x 더하기 2분의 1이 첫째한테 준 거, 둘째한테 준 거, 둘째한테까지 주고 첫째 주고 둘째 주고 남은 거 4분의 1x 빼기 2분의 3이 되겠다. 그래서 셋째한테 나눠준 건 8분의 1 x 빼기 4분의 3 더하기 1. 여기 셋째한테 나눠준 거. 그래서 이거 나눠졌더니 3개가 남았대잖아. 그러면 요거 3개를 더해. 2분의 1x 더하기 1 더하기 4분의 1x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요거 정리하면 8분의 1x 더하기 4분의 1인데 거기다 3개를 더하면 전체 x개가 나오는 거지. 라고 이렇게 식을 세워야겠어요? 알았죠? 예, 그래서 요 식을 풀어서 x가 얼마인지를 구해주시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시간, 거리, 속력에 관해서 요거를 식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요런 T자 공식 하잖아. 위에는 뭐가 올라가? 거리. 거리가 위에 올라가. 여기는 시간. 시간과 속력이 올라가죠. 그래서 첫 번째 시간은 거리 나누기 속력분의 거리. 두 번째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시간분의 거리. 세 번째 거리는 시간 곱하기 속력. 그래서 이렇게 세 개의 식을 뽑아내서 써줘야 돼요. 그런데 얘를 거리로 식을 만들 때도 있고 시간으로 식을 만들 때도 있고 보통 구하는 걸 x라고 놓고, 그치? 자, 보통 거리, 시간, 속력 세 개 중에요 하나는 가르쳐줘 숫자. 그리고 또 하나는 미지수로 구하라 그래. 그리고 나머지 하나로 다 식을 세우는 거야. 힌트가 나. 요거 셋 중에 하나는 수로 가르쳐주고 하나는 구하라니까 x라고 넣으면 되고 그리고 나머지 하나로 다 식을 만드는 거야. 시간, 거리, 속력 문제 그런 스타일로 되어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선생님하고 일단 한 문제 풀어볼까? 자, 1026번. 자, 1026번. 요 유형은요. 자, 시간이 주어져요. 문제 한번 읽어봅시다. 지훈이가 집에서 출발하여 서점에 다녀오는데 갈 때는 4km로 걸어가고
서점에서 30분 동안 책을 구매하고 올 때에는 같은 길을 3km로 걸어서 총 3시간이 걸렸다. 서점까지 거리를 구하라 그랬지. 자, 시간, 거리, 속력 중에 가르쳐준 게 뭐야? 숫자로 가르쳐준 거. 시간. 시간도 가르쳐주는데 속력도 가르쳐줬지. 응, 이 갈 때와 올 때. 갈 때 속력은 4km. 시속 4km. 그다음 올 때 속력은 시속 3km. 뭘 구하래? 서점까지의 거리. 그럼 요거를 x라고 그러고 얘도 갈 때 올 때 똑같이 x가 되겠지. 그럼 갈 때 걸린 시간은 갈 때 걸린 시간은 뭐 보내고? 속력분의 그러니까 x분의 4분의 x. 올 때 걸린 시간. 3분의 x. 지금 얘는 시간에서 식을 세우게 준 거야. 자, 얘를 다 식을 만들어 보자. 문제 보고. 갈 때 걸린 시간, 올 때 걸린 시간 합하면 3시간이야? 아니요. 그럼 더하기 30분. 더하기 30분은 뭐라고 표현할까? 지금 시속이니까 2분의 1. 2분의 1. 이렇게 식을 세워서요. 집에서 서점까지 거리를 구하는 스타일. 그래서 속력을 가르쳐주고 거리를 x로 놓고 시간에서 식을 세우는 가장 대표적인 스타일이야. 속력을 가르쳐줘. 거리를 구하래. 그리고 시간에서 식을 세우는 거. 그런데 요거 유형 말고도 4가지 유형이 더 나올 거예요. 일단 이거 한 문제 더 봅시다. 자, 1029번. 1029번 보면 등산을 하는데 올라갈 때는 3km로 걷고 정상에서 1시간 동안 휴식을 취한 다음 내려올 때는 다른 길을 4km로 걸어서 모두 6시간이 걸렸다. 올라간 길과 내려온 길의 합이 17km라고 주어졌어. 그리고 뭘 구하라 그랬지? 걸린 시간. 근데 일단 얘는 거리를 x로 놔야 되거든. 그래서 올라갈 때 걸린 시간을 구하려니까 시간, 거리, 속력 중에 일단 속력을 확실하게 가르쳐줬잖아. 올라갈 때, 내려올 때. 올라갈 때 속력 얼마? 3km. 내려올 때는 4km. 4km. 그리고 올라갈 때를 x라고 넣으면 거리를 합쳐서 17km니까 내려올 때의 거리는 내려올 때 거리는 17 빼기 x. 그러면 올라갈 때 걸린 시간은 걸린 시간은 3분의 x. 내려올 때 걸린 시간은 4분의 17 빼기 x. 자, 그런데 시간으로 식을 세우는 게 일단 모두 다 시간에서 식을 세우진 않는데 시간에서 식을 세우는 게 대표적이고 모든 교과서에 있는 거죠. 자, 시간으로 식 세우자. 문제 한번 보면서. 자, 올라갈 때 걸린 시간, 내려갈 때 걸린 시간. 그리고 중간에 6시간. 중간에 뭐 1시간이 또 있잖아. 1시간. 1시간을 더하는 거, 이거 더하기 1시간 더하기 이거는 6시간이라고 이렇게 식을 세우고 x값을 구해야 돼. 그렇지? 자, 일단 이거 대표적인 문제 이거 4개만 풀어보세요. 네. 오늘은 이거 4개 풀고 쌩 마무리하고 할 겁니다. 네. 자, 그 다음 문제도 일단은 좀 전하고 똑같은 스타일이에요. 예. 2가지 경우가 생기고, 예. 지금 한 가지 가르쳐주고 한 가지는 x로 놓고, 그 다음 시간에서 식을 세우는 꼴이에요. 자, 두 지점 A, B 사이를 자동차로 왕복한대요. 그럼 1030번도 일단 기본적으로 똑같이 시간, 거리, 속력 갈 때,
올 때가 주어진 거지, 그치? 근데 속력을 가르쳐줬어. 갈 때는 70, 올 때는 60. 그리고 두 지점 A, B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니까 거리를 x라는 것도 구하면 되겠다. 그럼 갈 때 걸린 시간은 70분의 x, 올 때 걸린 시간은 60분의 x인데 시간에서 식을 어떻게 세요? 올 때에는 갈 때보다 시간이 10분 더 걸렸다. 이게 10분 더 걸린 거지. 그럼 여기서 빼기 10분. 10분은 6분의 1시간 하면 같아지겠지. 그래서 이렇게. 자, 속력 가르쳐주고 거리를 x로 시간에서 식을 세우는 꼴이 되겠다. 그래서 일단 요 스타일이 제일 많기는 해요. 자, 1032번. 자, 1032번도 보니까 집에서 약속 장소까지 4km로 걸으면 약속 시간에 10분 늦게 도착하고 자전거를 타고 12km를 가면 5분 일찍 도착한다고 한다. 그치? 이것도 시간으로 식을 세우는데 걸어서 자전거로 시간, 거리, 속력. 약속 시간, 약속 장소에까지의 거리는 x는 똑같을 거야, 그지? 근데 걸어서 이동할 때 속력은 4, 자전거는 12. 그럼 걸어서 간 시간은 4분의 x, 자전거로 간 시간은 12분의 x. 그런데 시간에 딱 맞춰 가는 게 목표인데요. 걸어서 가면 10분이 늦는다 그랬잖아. 그러면 걸어서 간 시간에서 10분을 빼면 정각이 되는 거지. 맞춰서 가는 거지. 그치? 그런데 자전거로 타고 간 시간은 5분 일찍 도착한대. 5분은 12분의 1시간. 5분을 더해야 정각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식을 세워줄 수 있겠어? 그래서 일단 식을 네가 먼저 세워보고 선생님하고 맞는지 확인해보자. 보고 풀지 말고. 알았지? 그래야 더 늘어요. 자, 그 다음에 유형 14번은요. 좀 특이하게 거리로 식을 세우는 꼴이에요. 거리를 이용해서. 자, 어떻게 보는지 봅시다. 동생이 집을 출발하던 10분 후에 형이 동생을 따라 나섰다. 그럼 시간이 다른 거네? 그렇지. 그래서 형이 간 시간을 x라고 그러면 동생은 10분을 더 간 거야. 그지? 그래서 동생의 속력은 80m/min고 형의 속력은 120m/min일 때 형이 출발하는 몇 분 후에 동생을 만날 수 있는 거야. 만나려면 거리가 같아야 될 거잖아. 그래서 얘는요. 몇 번이지? 1033번. 자, 따라잡다. 따라잡는다 라는 건 이동거리가 같다라는 뜻이 되겠어? 네. 그러면 형의 이동거리는 이 거리는 어떻게 되지? 속력 곱하기 시간이잖아. 그럼 형이 속도가 얼마였지? 120이지. 그럼 형의 이동거리는 120 그리고 곱하기 x가 형의 이동거리가 되겠다. 요 x를 시간으로 넣는 거야. 시간. 그렇지? 그리고 두 번째 동생은 속도가 80이고 시간은 형보다 형이 10분 늦게 출발했잖아. 그치? 그리고 얘는 분속이잖아. 그치? 분속이니까 이렇게 10이라고 써주면 되겠네. 같다라고 씌워. 형이 이동한 거리하고 동생이 이동한 거리가 같다라고 식을 세워서 x값을 구하면 되는 꼴입니다. 네. 자, 1035번도 마찬가지. 자, 1035번은요. 사자가 68m 떨어져 있는 사슴을 보고 초속 22m로 쫓아가기 시작했다. 사자가 사슴을 쫓기 시작한 2초 후에 그럼 달린 시간이 2초가 차이가 나겠다. 그치? 예. 자, 이걸 알아챈 사슴이 초속 18m로 도망간다.
몇 초 만에 사슴을 잡을 수 있는가? 그러면 사자가 달린 시간을 x라고 자. 그럼 사슴이 달린 시간은 2초 후에 출발했으니까. 그지? 그리고 사자가 달린 거리는 속도 곱하기 시간이잖아. 속도가 얼마지? 22. 그래서 22x가 사자가 달린 거리야. 그리고 사슴의 속도는 그 앞에 18. 18. 그래서 얘네 둘이 같다라고 식을 세우는 거야. 풀 수 있겠죠? 어? 뭐 잘못했는데? x가 음수가 나오는데? 68m 떨어져 있어. 68m 떨어져 있으니까 요거 더하기 68이 같다라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요거 선생님 실수해요. 지금 좀 잘 세워봐요. 요 문제가 좀 약간 어렵겠다. 그 다음에 자 유형 15번 문제 속력에 대한 문제인데요. 차나 합이 같다라고 주어지는 거예요. 자 거기 보면 1036 아니 유형 두 개 먼저 보고 보자. 15, 16번은 요거 두 유형 보고 나서 보도록 할게요. 두 개 봐요. 그 다음 거는 유형 15번은 따라잡는 거예요. 자, 어떤 트랙을 이렇게 보는데 같은 방향으로 돌면 한 명은 빠르고 한 명은 느릴 거란 말이야. 그럼 둘이 다시 만나는 건 빠른 사람이 딱 한 바퀴 차이로 이동 거리가 클 때가 되겠지. 그렇지? 그래서 지금 이 유형은요 트랙을 같은 방향으로 볼 때는 거리의 차가 한 바퀴 같은 방향일 때 같은 방향일 때 거리의 차가 한 바퀴일 때 다시 만나게 되는 거고 반대 방향일 때 언제 다시 만날까? 거리의 합이 한 바퀴가 되면 다시 만나겠지. 그래서 같은 방향으로 돌 때 다시 만나는 건 거리의 차가 한 바퀴일 때 반대 방향으로 다시 만나는 건 거리의 합이 한 바퀴일 때가 되겠네요. 그래서 1036번이니까 같은 방향 다른 방향 얘는 마주보고 가는 거네, 그치? 그럼 마주보고 가니까 거리의 합이 일정하겠다, 그치? 자, 각을 두 사람의 집 사이의 거리는 1.4km였다. 갑은 60으로, 을은 80으로 각자의 집에서 상대방의 집을 향해 동시에 출발할 때 출발한 지 몇 분 후에 만나는가? 얘는 x를 시간으로 놓고 풀어야 돼. 그럼 갑이 움직인 거리는 얼마야? 갑이 움직인 거리는 60 곱하기 x. 을이 움직인 거리는 80x. 그럼 둘이 더해야 두 집 사이의 거리가 같다라고 이렇게 식을 세우면 몇 분 후에 만났는지 알 수가 있겠네. 그지? 그래요. 자, 근데 밑에 있는 1037번 분속 60m로 걷는 사람과 80m로 걷는 사람이 둘레가 800m인 트랙에 같은 지점에서 동시에 출발하여 같은 방향을 걷는데 다시 만나는 건 언제? 거리의 합이 한 바퀴일 때 거리의 차가 한 바퀴. 거리의 차가. 그렇지. 그럼 누가 더 많이 걸었어? 속도가 빠르네, 그치? 네. 그럼 시간을 x라고 놓으면 식은 80x 빼기 60x는 는 800. 800. 요거 풀면 시간이 나오겠다, 그치?
이렇게 풀면 됩니다. 뒤로 넘겨보면 빨간 문제 1039번. 자, 두 지점 A, B 사이의 거리가 480km다. A 지점에서 B 지점을 향해 1시에 출발하여 120km로 달리는 열차와 B 지점에서 A 지점을 향해 오후 1시 30분 늦게 출발했네, 그지? 둘이 만나는 시간을 구하려니까요. 나중 출발한 열차가 달린 시간을 x라고 놓자. 그럼 처음 출발한 열차가 달린 시간은 x 더하기 30분이 되겠다. 그치? 그럼 지금 시속으로 돼 있어서. 그리고 A 지점에서 출발한 기차의 속도는 120. 120 맞지, 그치? 그리고 B 지점에서 A 지점으로 출발한 기차의 속도는 90 곱하기 시간 x. 그래서 서로 반대 방향으로 달리니까 거리의 합이 얼마? 두 지점 사이의 거리 480이 되는 요 x 값을 구해서 1시 30분에다가 더해주면 되겠어. 그럼 만나는 시각이 나올 거야? 그래. 자, 그 다음에 오늘 마지막 유형은요. 열차가 다리나 터널을 통과하는 경우에는 얘는 속력이 같다로 식을 세우는 거예요. 자, 맨 처음에는 시간으로 식을 세웠고, 그치? 두 번째는 거리로 식을 세웠어. 거리의 차가 얼마다? 거리의 합이 얼마다? 근데 얘는요, 속력이 같다를 이용해서 식을 세워봅니다. 문제를 보면은요, 일정한 속력으로 달리는 열차가 800m 길이의 철교를 완전히 통과하는데 30초, 1100m 길이의 터널을 통과하는데 40초가 걸렸다. 열차의 길이를 구하라. 그럼 열차 길이를 x라고 하면 속력으로 시간분의 거리잖아. 몇 분 걸렸대? 일단 처음에 800m 길이를 통과하는데 30초가 걸렸대. 그치? 그러면 800m에다가 기차의 길이만큼을 달린 게 거리고요. 걔를 시간이 30분 나눠주면 이 열차의 속도가 나올 거야. 그치? 그리고 두 번째는 1100m의 터널을 통과하려면 열차 길이까지 이동을 해야 되잖아. 그거를 시간이 얼마 걸렸어? 40. 그럼 얘도 이 열차의 속력, 얘도 이 열차의 속력이니까 같다고 x를 구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래. 자, 선생님 오늘 마지막 가이드 문제 1043번. 얘도 역시 속력이 같다로 식을 세우면 될 것 같아. 처음에 세 유형은 뭘로 식을 세웠지? 처음에 시간. 시간. 그리고 뒤에 두 유형은 거리. 거리로 식을 세우고 마지막 유형은 속력이 같다. 그치? 자, 일정한 속력으로 달리는 열차가 510m인 철교를 통과하는데 40초. 그럼 510 더하기 열차의 길이 x 나누기 40 하면 열차의 속도가 나오겠네. 그치? 그 다음에 1290m인 터널 길이 x, 열차의 길이 x, 얘를 통과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1분 20초, 1분 20초는 80초가 되겠지. 근데 1분 20초 동안 보이지 않았다면 통과하는데 1분 20초 걸렸다. 그러네. 그럼 X를 안 더해도 x를 빼야지. 이거 문제가 그러네. 야, 터널이 이렇게 되는데, 자, 이렇게 되면 안 보이기 시작한 거잖아. 여기까지 오면 안 보이는 거지. 그러면 요만큼 이동하는 동안 안 보이는 거지. 터널의 길이는 1290mm, 길이가 x니까. 안 보인 시간은 1290 빼기 x가 돼. 그지? 안 보인 거리는 1290 빼기 x. 그지? 오, 날카로운 지적이었어요.
얘네들이 같다라고 놓고 풀어주면 되겠네. 그렇죠? 예. 여기까지 5문제부터 마무리하고